네, 우선 청장님과의 만남에서 첫 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결혼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결혼을 하셨을 텐데 혹시 일과 가정, 일과 사랑 사이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거나 남다른 노력을 하신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앉으세요. 여러분들 그분이 지금 결혼하신 분 그래도 몇 명 있네. 조만간 할 사람. 나머지는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결혼의 개념과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결혼이 달라요. 우리 세대부터 그 다른 것을 알고 살아왔어야 되는데 그 개념 자체를 모르고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주입된 대로 성장했고, 또 일정한 나이가 되니까 남녀가 만났고,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살다 보니까 애가 생기고, 애 생겨서 그 키우는 게 의무인 줄 알고 그 키우고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금년이 보니까 내가 결혼 30주년이더라고. 응? 30주년?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 안 되지만 실습을 받아보니까, 거기 있는 선배들 보니까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을 것 같아. 찌그럭거릴 것 같아. 응? 어때요? 잘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잘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봐도 돼요. 왜? 좀 아까 내가 얘기한 걸 모르고 결혼했는데 지가 어떻게 잘해? 결혼하기 이전보다 더 나아진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래. 가서 나중에 내 말이 틀린가? 가 설문조사 해봐. 여러분들 결혼한 선배한테 결혼할 때의 그 상태보다 결혼하고 나서 상태가 더 나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나? 그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어? 그런 결혼하면 절단이지. 그래서 질문을 잘하긴 잘했어요. 이제 그런 절단난 결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절단난 결혼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절단난 결혼을 어떻게 지금 회복해서 앞으로 절단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회복을 시키고 우리가 본래 갔어야 될 그 상태로 이루어내느냐라고 하는 숙제를 아는 나 같은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 거하고,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가야 되겠어요. 나처럼 한참 한 20수년을 거꾸로 잘못된 길로 가서 다시 또 20수년을 돌아와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어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응? 처음부터 새로운 길로 가야 되겠지. 지금부터 잘 들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 나와요. 결혼을 하려면 제1 조건이 나는 누군지 알아야 돼. 나는 누군지 선언할 수 있는 사람. 상대가 너는 뭐야? 너는 왜 사는데?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선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네.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이 선언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결혼하면 안 돼. 이거 농담 아니야. 왜? 요게 충돌하거든. 나의 정체성과 너의 정체성이 충돌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내 정체성을 선언하지 못하고 너는 네 정체성을 선언하지 못하는데 깜깜한 놈들끼리 만나가지고 우선 남녀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콩깍지가 껴야지. 그지? 근데 요즘은 콩깍지보다 더 중요한 게 조건이야. 응? 조건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냥 또 뭐 저만 하면 됐지, 뭐 저 조건에 그 정도면 됐지. 요 정도로 대충 봉합하고 가는 경우 콩깍지가 끼는 거나 조건으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네 내면을 안 살폈잖아. 네 겉모습만 봤잖아. 네가 뭔 직업을 가졌는지, 응? 네가 뭔 재주를 가졌는지, 네가 얼마나 용모가 수려한지, 이 전부 이 조건만 봤잖아. 콩깍지가 낀 거? 내 눈에 확 들어올 상태를 네가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그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의 주파수가 맞았느냐를 점검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이것은 점검을 안 하고 외형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조건만 우리가 보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의 조건에 애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포함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포함이 돼야 돼. 나는 애를 5 낳고 싶어. 근데 같이 살 사람은 애를 하나도 안 낳고 싶어. 근데 둘이 결혼을 했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근데 그게 조건에 포함이 안 돼야 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너네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합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봐봐. 이 합의를 안 보고 결혼한 결과 어떤 처참한 상황들이 결혼 직후에 벌어지고 있는지. 처참한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들이 우리 일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왜? 결혼이 뭔지를 모르니까. 결혼은 육신과 육신이 만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영혼과 내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네 영혼은 네 육신 속에, 내 영혼은 내 육신 속에 있으니 육신과 육신이 가까워져 있는 거지. 결혼은 여기에서 잡아나가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그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응? 그것도 우리 세대 말고 여러분들 세대의 그 선배들 1년 된 사람, 3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7년 된 사람 한 요 정도 물어서 결혼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부분에 합의를 봐야 어려움이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 10사람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럼 각자 모니터링을 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둘이 그거를 가지고 합의를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합의를 보는 부분에 이 가족관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이 친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건가, 임무는 뭐고 역할은 뭔가,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서 드러나서 요거는 대화할 동안은 전부 녹음을 하고, 왜? 대화를 녹음을 해야 정리를 하지. 말로는 내가 이 생각한 의도와 내가 한 말이 여러분들 일치할 것 같지? 일치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의도성과 내가 한 말이 달라요. 그리고 그 상대가 받아들이는 뉘앙스에 따라서 내가 한 말의 개념과 상대가 받아들인 개념이 달라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날 때는 요 녹음을 틀어서 다시 요 내용을 왜 그렇게 들었느냐.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다 잡아서 이제 문서화해야 되는 거예요. 문서화해서 그걸 사인을 하고
가족들한테도 다 돌려야 돼. 왜? 이게 가족들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두 사람 문제에 여기 합의된 거 이상 요구를 할 때에는 우리하고 반드시 의논을 해 주십사. 근데 반대한다. 그 사람들 반대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 둘이 합의하면 결혼은 이루어지는 거야. 부모도 우리 걸 반대한다. 부모 제끼고 우리만 결혼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결혼은 너와 내가 하는 거지 부모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저쪽 부모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선이야. 이선. 결혼의 일선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시집가는 건 좀 달라요. 시집가는 거하고 결혼하고 좀 달라. 근데 그거는 개념이 좀 더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은 결혼하는 것.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같이 살아나가기로 합의한 이 결혼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핵심 주체는 당사자 본인들이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조건이 맞아서 둘이 결합하기로 했다면 다른 사람들 거는 무시해도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요. 내가 상대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도움을 못 받아요.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상대가 주는 조건을 내가 수용하려면 나도 그 조건에 상응하는 어떤 건가에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응? 그러니까 니네 내 말 안 듣고 니네끼리 결혼하면 국물도 없어. 단돈 1원 한 푼도 안 줘. 그러면 1원 한 푼 안 받고 우리끼리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섭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그래도 방 한 칸은 얻어줘야지 우리가 살지. 방 한 칸 얻으려고 하면 너는 그 얻으려고 하는 거에 상응하는 상대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결혼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결혼의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 우리는 100세 인생을 살도록끔 이 땅에 와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이 100세 인생에 관한 인생의 설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전부 60갑자 인생에 설계되어 있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기에서 나오는 패러다임으로 학습된 거를 우리가 지금 받아서 내리고 있는 거고. 근데 나나 여러분들이나는 60갑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100세 인생을 사는 거지. 그거는 80부터 120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세 인생은. 여러분들은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살아야 돼. 응? 우리는 아마 100세 언저리까지 갈 테고. 근데 진정으로 잘 성장돼서 가면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가서 꼬랑꼬랑하니 맨날 병치레나 하고 이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돼서 120세 살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지옥 중에 지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죽어서 지옥이 없어져요. 살아서 지옥을 다 맛보고 가. 응? 죽어서 지옥이 없어.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물어봐. 넌 막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있으면 니나 가라 그러는지 지금 지옥 간다고 무서워하는지 어떤 게 많아요? 응? 그런 농담 자체도 안 하나 요즘은? 그러니까 지옥이 없어.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 근데 지금 살아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현상들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것을 맛보고 가게 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인생들. 그게 여러분들 100세 인생이야. 그리고 이렇게 왜 만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요것은 전부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는데 요것은 자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야.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 경찰이라는 조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로 결심을 해서 경찰에 깃들어 오니까 그것도 요 하필이면 요 기수에 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의무가 따라요. 각자 자기가 누군가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의 끈으로 연결돼서 인연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동료들보다 더 그런 인연의 끈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갚을 것이 있는지를 잘 살피도록 요 교육기간 동안에 노력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그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쟁이가 되는 그 공부만 시키고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고 학교에서 그걸 교육시키는 건 아니에요. 가끔 점검만 하면 돼. 네가 공부해야 될 걸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리고 진정으로 학교에서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 학교에 같이 깃들어서 공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서로 간의 그 의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각자를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요거를 뭐라고 그래 그 습관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이 기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잡아가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2년에는 의무가 따른다. 그래서 요 의무를 바르게 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상대와 내가 가까워져요. 왜? 내가 상대한테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갚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하려면 상대 말을 잘 듣고 상대를 관찰하고 상대한테 관심을 보여야 돼요. 내가 상대한테 그런 것을 받으려고만 해야 돼요. 전자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는 나하고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내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잘 관찰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가 어려운 거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니까 상대가 나한테 가까워져요. 근데 나 또한 나에게 누군가가 의무를 행할 자가 있죠. 그 자가 나한테 그렇게 해오면 나는 그 사람하고 가까워져요. 요렇게 해서 가까워진 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노력 끝에 이루어지는 게 가족이고 인연은 자연에서 그냥 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요 1년간 교육기간 동안에 얼만큼 그런 노력들을 잘 해나가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춰내느냐 이것이 교육에서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걸 잡아가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기술만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응? 지금 여러분들이 시키고 있는 거는 전부 쟁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하면 되는 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건 요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내가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이 돼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전히 가족이 될 수가 없으니까 가족이 될 수 있도록끔 하는 데에는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기초를 가르쳐서 이제 경찰 조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30, 40대를 어떻게 하느냐? 요것을 직접 민원인도 맞닥뜨리고 우리 경찰관들도 맞닥뜨리면서 요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 요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훈련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훈련하라고 준 일에 대한 보고서도 하고 일에 대한 연구는 하는데 네 인생 사는 연구는 안 해. 요걸 아무도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매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출동 가서 현장 치닥거리하고 오늘도 현장 치닥거리하고 왜? 네가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질량 있는 그것을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50이 돼도 60이 돼도 오늘도 출동 가서 주치자와 부대끼고 내일도 가서 또 부대끼고 왜 그러냐? 일꾼으로 키워놔서 그래요. 어느 때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일꾼으로 출발했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했어도 거기서부터 내 자리에서 오는 내 연구를 바르게 했다면 한 단 올라서게 되고 그러면 요 일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해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돼 있어야 되고 요 사람들을 성장시키다 보니까 요 현장 지도하는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이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역할 체계가 바뀌면 내 어깨에 있는 계급장은 저절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할은 그대로 두고 계급장만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 잘 봐봐요. 우리 역시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왜? 누구도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때 되면 계급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 더 준다니까 또 계급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 상사가 자꾸 지랄 떨으니까 짜증 나가지고 나도 저 자리 가서 해보자고 또 반발심에 또 올라가고 그렇게 봤지만 결국 계급이 올라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을 삶으로써의 보람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50대 지천명에 다다르면 요때부터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공부 시기야. 40대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30대까지는 이 주변 환경과 인연이 오는데 전부 공부 환경으로 와요. 그래서 요때가 가장 이 많은 인연이 오고 많은 환경들이 나한테 와요. 그리고 40대에 오는 환경과 인연은 나를 이제 시험하러 오는 거예요. 30대까지 네가 현장 실습 공부를 통해서 어떤 갖춤을 갖췄는지 어디에 쓸모있는 자원인지 요것을 이제 재단해서 각자 위치에다 놓기 위해서 40대부터는 그러니까 40부터 49까지 시험을 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배열을 해서 50대부터는 내 인생을 이제 펼쳐나가는 그것이 36년을 펼치는 거예요. 12년씩 3번. 요것이 100세 인생의 기본 설계거든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일한다고 껄떡거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공부하는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이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좀 되지요? 요렇게 해서 100세 인생이 기초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인연법이 있고 그 인연법에 의해서 주어진 인연과 어떻게 내가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면 너희들이 가까워질 것이고 가족이 되지 않으면 멀어질 것이다. 그 인연이 주었을 때 내가 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갖춤을 많이 갖춘 자는 네 주위에 가족이 된 자가 많아서 너는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너는 혼자 떨어져서 외롭고 고독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네가 맞이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일생의 예언이야. 응?
이건 저주가 아니고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는 길밖에 없어. 근데 그 중간에도 또 생각을 바꿔먹고 또 하면 아까 얘기처럼 저만큼,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저만큼 가다가 다시 또 와서 회복해서 또 동쪽으로 가야 돼.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출발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공부는 어설프게 하고 그 출발부터 해놓고 가면서 따져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그 강의를 그것과 관련된 강의, 100세 인생, 결혼, 인연, 가족, 그 다음에 이 자식, 그 우리 경찰 관련 이런 걸 해서 그 강의를 내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한 1000강 정도 돼. 1000강 정도. 그거 오늘 질문자한테 내가 줄 테니까 질문자가 나한테 오는 사람한테 복사를 해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 마이크로 칩으로 내가 해놨으니까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은 저기 가서 복사해서 받아가. 그리고 학생장 누가 있어? 여기 학생장? 여기 학생장 없어요? 누구? 누구? 내가 학생장한테도 하나 줘놓을 테니까 그 두 사람한테 가서 뭔 얘기인지 알겠지? 촛불 불질 때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가 붙여가야지. 그거 내가 100몇 개를 다 어떻게 복사해 주냐?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다 설명해 주려면 오늘 하루로도 부족해.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아셨죠? 네.